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마인츠가 보훔과의 18라운드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의 골에 힘입어서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재성 선수는 지난 도르트문트전 2분 골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1분에 골을 넣으면서 진기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마인츠와 보훔의 18라운드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그것도 이른 시간에 골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독일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빌트지 헤드라인인 건데요. 마인츠는 항상 빨리 골 넣는다. 2분, 1분 마인츠.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골을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옵타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나 올린 건데요. 이재성 선수가 지난 도르트문트전에 1분 33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1분에서 1초라도 넘으면 2분 후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에서는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1분 33초 골에 이어서 이번 보훔전에는 단지 45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처음으로 2분 이내에 두 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했다라고 올린 겁니다. 참고로 그 미국 ESPN에서도 한국 선수로는 2분 이내에 두 골을 넣은 선수가 이재성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마인츠 공식 SNS 계정 역시도 도르트문트전 2분 골, 보훔전 1분 골 하면서 이재성은 빠른 시간 골을 사랑한다. 이렇게 게시글을 올린 거죠. 일단 이 경기에서 마인츠는 선발 라인업에 지난 경기 때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나름 공중볼 능력을 자랑했었던 조규성 선수 대신에 영입한 197cm의 장신 공격수 아조르케를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그 다소 포메이션에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지난 도르트문트전에는 오니시보하고 잉바르트센을 투톱으로 세우는 형태로 경기를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아조르케라는 정통파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아조르케 원톱에 오니시보와 이재성이 2선에 배치되는 형태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조르케가 내려와서 헤딩 후 떨궈주고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재성과 오니시보가 상대 수비 라인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플레이들을 계속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니시보가 가장 그 평균 위치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높았던 거였죠. 아조르케가 떨궈주면은 이재성 선수가 연결해주고 오니시보가 골을 넣는 형태로 많이 갔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인츠가 45초 만에 골을 넣게 됐었는데요. 오니시보 선수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낸 게 골키퍼도 스쳐 지나가고 골문 후 세도에 들어오던 이재성 선수도 스쳐 지나가면서 뒤로 흘렀고요. 하지만 이 흐름 볼을 카시가 재차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를 골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재성 선수가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15분경에도 이재성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하프라인에서 조금 수비 쪽으로 내려온 지점에서 패스를 받은 이재성 선수가 유려한 터닝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선 드리블로 거의 페널티 아크 지역까지 볼을 끌고 올라갔어요. 단독 드리블로요. 그러고서는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는데 아조르케 선수가 이제 그 골문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이재성과 오니시보를 향해 크로스를 준다는 게 다소 깊게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한테 차단되는 아쉬움이 있었죠. 마인츠의 추가골도 이재성과 카시, 오니시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였는데요. 바레이로의 패스를 받은 이재성 선수가 백패스를 내줬고 이를 카시가 롱패스를 연결한 걸 오니시보가 받아가지고는 계속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을 해 들어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접는 동작을 가져가다가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넘어졌는데 이걸 이제 그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시아가 가로채려고 하다가 이게 정작 그 오니시보 다리를 맞고 다소 흘렀고 이를 비드메르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게 됐습니다. 곧바로 이제 그 마인츠의 세 번째 골이 나왔는데요. 상대 수비수가 백패스 실수를 범한 거를 오니시보가 가로채서는 단독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잘 나왔는데 살짝 넘기는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30분경에도 마인츠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비드메르의 스로인을 아조르케가 측면으로 내줬고 카시 크로스를 받은 오니시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리만 골키퍼한테 막혔고요.
결국 전반전은 마인츠가 3대 0으로 크게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면은 마인츠가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대 득점에서 마인츠가 1.28골, 반면 이제 보훔은 0.2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보훔이 58%로 마인츠보다 앞서긴 했지만요. 전체 슈팅 숫자에서도 8대 5로 마인츠가 우위, 유효 슈팅에서도 4대 1로 마인츠가 우위. 빅찬스도 마인츠가 무려 4회가 됐습니다. 보훔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6회였고요. 마인츠가 3대 0으로 앞설 만한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을 망친 보훔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려 4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왼쪽 풀백인 소아레스와 오른쪽 풀백인 양코, 그리고 측면 공격수인 홀트만과 중앙 미드필더인 슈테거를 빼고요. 공격수인 아사노, 또 다른 공격수인 안트위 아드에이, 그리고 왼쪽 풀백 스타필리디스, 그리고 미드필더 마소비치를 넣었습니다. 풀백 2명을 빼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마인츠가 공세를 가져갔습니다. 아조르케가 롱패스를 보낸 거를 오니시보가 받아서는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게 리만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결국 57분경에 다시 한번 마인츠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약간 조금 경합 상황에서 바레이로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계속 치고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오니시보도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바레이로가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오니시보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자 마인츠는 62분경에 이재성과 바레이로를 빼고 바르코크와 슈타흐를 넣었습니다. 이건 다분히 주중에 있을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포칼 경기를 대비한 교체였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또다시 66분경에는 베테랑 센터백인 벨과 오른쪽 윙백인 비드메르를 빼고 라이츠와 다코스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2명씩 교체를 한 거는 바이에른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교체를 단행한 탓인지 마인츠의 조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보훔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70분경에 아사노가 헤딩을 떨군 걸 에드밀손 페르난데스가 걷어냈는데 이걸 아사노가 다시 가로채가지고 패스를 내줬고 로시아가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걸 쿤데가 골을 넣었고요. 쿤데 선수는 참고로 마인츠에서 예전에 뛰다가 올림피아코스 갔다가 보훔으로 이적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친정팀한테 비수를 꽂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다시 72분경에는 쿤데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다코스타와 에드민슨 페르난데스를 스치고 흐른 거를 마소비치가 골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그 교체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면서 조직력이 흔들렸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실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훔은 68분부터 78분까지 10분 사이에 무려 6회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마인츠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78분경에 다코스타 맞고 에드민슨 페르난데스가 걷어낸 걸 보훔 센터백인 케뱅 슐러터백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죠. 마인츠는 그 83분경에 아조르케를 빼고 잉바르트센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밀리니까 공격 쪽에 조금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포석이었는데요. 이는 주요했습니다. 87분경에 다멘 골키퍼가 골킥을 넘긴 게 오니시보 머리를 스쳤고 여기서 이제 그 뒤에서 커버를 들어온 잉바르트센이 헤딩 패스를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이걸 이제 바르코크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오니시보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마인츠는 보훔한테 5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오니시보 같은 경우는 개인 통산 첫 분데스리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기 해트트릭에 힘입어서 마인츠 소속으로 29골 19도움을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 48개로 마인츠 구단 역대 분데스리가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종 기록은 유누스 말리가 기록했던 29골 18도움, 즉 47개의 공격 포인트였죠. 이 경기의 영웅은 당연히 해트트릭을 기록한 오니시보였고요. 하지만 이재성 선수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재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드리블 1회 시도해가지고 모두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 3회 시도해서 3회 모두 성공시켰고 공중볼 경합도 2회 시도해서 2회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볼터치도 상당히 많이 가져간 편에 속하고요. 62분을 뛰면서 32회였으니까요. 태클도 2회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도 높은 공헌도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재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과 이제 전력 질주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그 평균 속도가 7.96km/h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빨랐어요. 그 바르코크가 8.31km/h였고, 그리고 이제 잉바르트센이 8.19km/h였는데 이들은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거든요. 교체 투입되면은 평균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프린트 횟수가 무려 33회로 36K 온25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온25는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이재성 선수의 기록을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전력 질주가 무려 52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활동량도 8.54km였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62분을 뛰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걸 그가 풀타임으로 환산하면요, 13.36km였습니다. 뭐 그가 박지성 선수의 그 전성기 때의 활동량에 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빌트지는 이재성 선수한테 평점 2점을 주면서 온25와 바레이로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평점이 1점부터 6점까지 주어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평점이니까요. 게다가 이재성 선수는 2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호 골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4호 골과 동일한 기록이죠. 근데 이제 분데스리가 18라운드까지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본인의 최다골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인츠는 보훔전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6경기 무승의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보훔이 바로 그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6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마인츠는 승점 23점으로 보훔과의 승점을 7점차로 벌리는 데 성공했죠. 이제 마인츠는 주중 바이에른과 포칼 16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니온과 아우크스부르크, 레버쿠젠, 메넨글라드바흐, 호펜하임, 헤르타 베를린, 프라이부르크로 이어지는 분데스리가 일정을 치를 예정이고요. 일단 그 메넨글라드바흐전까지는 까다로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니온 베를린은 현재 분데스리가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14위지만 레버쿠젠이 9위인데 이 팀이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도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호펜하임은 13위, 헤르타 베를린은 17위. 그러니까 다소 쉬운 일정을 치른 다음에 정우영 선수의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와 코리안 더비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이재성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바이에른과 우니온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힘든 일정에서도 연달아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